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강의 영상에서는 다가구 주택 양도와 관련된 가슴 아픈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사례고요. 처분 개요 먼저 살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청구인은 2022년 1월 5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쟁점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게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중주택이에요. 다중주택은 다가구 주택과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건 단독주택입니다. 이 다중주택을 양도하고 2에서 4층, 이게 보니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4개 층이고 요 위에 3개 층은 주택으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2에서 4층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비과세로, 고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했다는 것은 이 주택의 매도가가 최소 12억 원을 넘은 거예요. 12억 원이 안 되면 그냥 비과세로 세금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소인 1층 보니까 여기 1층은 건축물 대장상 사무소로 되어 있었나 봐요. 이 사무소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기본세율 1세대 1주택 비과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주택에만 해주는 거고, 이렇게 주택과 사무소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일정한 경우에 상가주택 같이 팔았을 때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규정이 있긴 한데, 이거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규정에 적용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양도 차익과 사무소의 양도 차익을 구분을 해서 주택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이 맞으면 비과세, 사무소의 양도 차익 같은 경우는 일반과세, 이렇게 해서 2022년 귀속 양도세를 얼마를 신고 납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사무소에서 문제가 생겨요. 항상 다중주택,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게 딱 있습니다. 첫 번째, 1층에 상가를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두 번째, 옥탑의 수평 투영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1층의 상가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는 청구인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1층 사무소를 주택 용도로 썼다는 거죠. 주택 용도로 쓰면 그냥 비과세 같이 처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걸 주택으로 보게 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만화에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짱구네 집 아시죠? 짱구네 집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단독주택이에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안 생기는데 다중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조금 다르긴 하지만 3개 층을 넘기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무소를 주택으로 본다면 지금 이거 4개 층을 주택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를 단독주택인 다중주택이나 다가구가 아닌 뭘로 보냐? 다세대 주택으로 봅니다. 다세대 주택으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여기에 있는 각 호실 하나하나를 다 한 개의 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지막에 납세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주택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나머지 호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보면 2022년 1월 5일이죠. 서울이죠.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거 세금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사실상 양도차익의 50%가 넘는 금액이 세금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조세심판원 결과 살펴볼게요. 2025년 12월 9일 조세심판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쟁점 부동산을 다세대 주택으로 보아,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건축물 대장상으로 다중주택이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보았다는 거, 다주택자로 봤다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쟁점 부동산 1층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했지만 쟁점 부동산 1층에 사업자 등록한 사실은 없는데 쟁점 부동산 1층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세법상 주택의 정의.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죠.
건축물 대장상에 뭘로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상으로 1층은 사무실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를 주택으로 봐서 4개 층으로 봤고 이게 4개 층으로 판정이 된 이상 단독주택으로 판단될 여지가 없죠. 다세대로 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한 것은 조세심판원 차원에서는 과세하는 게 맞다라고 결론이 나온 겁니다.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 심판 청구는 납세자가 한 거고 그 납세자가 한 심판 청구를 기각했으니까 납세자가 진 거죠. 과세관청 과세가 맞다고 조세심판원에서는 결과를 내려준 겁니다. 이렇듯 양도 차익이 큰 특히 서울 시내에 있는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은 항상 이런 리스크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상담하거나 세금 신고할 때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애매한 경우에는 저는 가서 제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고 이게 정말 다가구가 맞는지 보는 거죠. 실제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세무 공무원들이 이 다가구 주택, 다중주택 와서 눈으로 보고 갑니다. 양도 차익이 큰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이런 거 양도할 때는 꼭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 양도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상담이나 업무가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세무사였습니다.